참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LA에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11월 15일이죠. 어제 USC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라는 USC 사립대학으로는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받는 학교라고 그래요. 그 안에 안창호 선생님 생가가 있습니다. 생가라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태어난 데는 아닙니다. 필립도 거기서 태어나진 않았죠. 1937년부터 1948년까지 USC 바로 앞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193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월 10일, 제가 잊지 않는 이유가 제 주민등록 생일이 3월 10일입니다. 원래 생일은 음력으로 6월 7일이에요. 제 생일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생일 음력이라 하도 돌아다녀갖고 항상 아프리카에 다녀갖고 생일 안 찾아 먹은지 뭐 신학생 때도 생일 안 찾아 먹었고 어쨌거나 하여튼 사람은 다 그렇게 연결점을 찾는 것 같아. 어쨌거나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가슴이 정말로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 거리더라고. 여기서 안창호 선생님 자식들이 여기서 살았구나. 그래서 안필립이 USC 다녔어. 그 다음에 안수리가 막내인데 거기도 USC를 다녔어. 그냥 자식들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 그래서 점진학교,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평양에서 점진학교도 세우고 다시 1907년, 8년에 귀국을 해갖고 대성학교를 또 세우셔. 그러니까 참 그 학교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잠비아의 학교를 지금 또 남수단에도 학교를 세웠어요. 남수단에도 학교를 세우고 잠비아도 학교를 세우고 지금 또 이제 어제 이제 설계 봤어요. 학교가 참 중요해요. 사람이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길 갔다 와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오후에는 대한인 국민의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했던 집회를 또 오후에는 갔다 왔어요. 민병용 그 상임 고문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안창호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참 느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몰랐던 것도 너무너무 많고 물론 뭐 세상 전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많이 부끄러웠어. 그런데 공자님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71살인가 2살에 돌아가시거든. 죽을 때까지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끝까지 배우라는 얘기지.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도 지금 강학회를 하는데 이벽 성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강학회를 하는데 이벽 성조께서 저한테 안창호 선생님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조선의 천주교 예수님을 소개해 주듯이 이벽 성조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곧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 바쁘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1902년에 최종 목적지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만큼. 근데 참 1902년에 떠나시기 전날 이혜련 6살 어린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떠나기 전날 결혼을 해서 다음날 인천항에서 떠나요. 인천항에서. 이혜련이라는 이 안창호 선생님 부인은 안창호 선생님 결혼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할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장인하고 할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떠나요. 근데 아들 셋, 딸 둘을 낳아요. 안필립, 안필선, 안필령, 안수산, 안수리. 이렇게 5을 낳아요. 이혜련 그 여사께서 여기 이쪽 LA 샌프란시스코 와갖고 이름을 미국식으로 바꿔요. 이름이 뭔지 알아, 헬렌?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
미국 이름이 아니 그럼 헬렌은 관두고 알아? 안헬렌. 안헬렌이에요. 안헬렌. 너한테 물어봤어. 안헬렌이야. 안헬렌. 안헬렌인데 참 놀라운 거는 내가 그 국민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안창호 선생님이 안헬렌하고 산 거는 13년밖에 안 돼. 결혼 생활 36년을 했거든. 36년 동안 13년밖에 안 해. 그래서 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아내한테 헬렌한테 치마 저고리 치마도 사준 적도 없고 저고리도 사준 적도 없고 우리 필립한테 공책도 사준 적이 없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내가 나라를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혜련이 놀라운 건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했대. 그래 바람도 안 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23년을 안 선생님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하여튼 여권이 5건 집조라고 그러는데 여권이 5건 있을 정도로 돌아다니셨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도착을 하세요. 도착을 했는데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르라고 그래서 그 집 청소도 하고 돈을 벌어요.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이 2원 5전이야. 그러니까 25센트 1달러가 채 안 됐던 거지. 뭐 지금 돈으로 보면 좀 꽤 컸겠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제 강점기 때 안창호 선생님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안창호 선생님 현상금을 걸어. 그게 얼마나냐면은 100만 원이야. 놀랍지? 2원 5전인데 100만 원이 걸어. 그러니까 그만큼 안창호 선생님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라는 얘기지. 근데 안 선생님이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차이나타운이 오래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어. 우리나라는 안 선생님이 1902년에 거기 갈 때 우리 이민자들, 조선 이민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7,900명이었어. 근데 뭐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사람들이 그 금문교를 중국 사람들이 다 진 거야. 떨어져 죽은 것도 다 중국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철도도 중국 사람들이 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 굉장히 많지.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데 안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이나타운을 지나가는데 둘이서 조선 사람 둘이서 상투를 붙잡고 싸워. 근데 서양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잖아. 상투도 신기하고 조선 사람들이 상투 서로 잡고 싸우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게 구경하고 있는데 안 선생님이 그걸 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당신들 싸우는 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저 눈 파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왜 나라 먹칠을 하느냐? 그랬더니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고려 개성 인삼을 좋아해. 그 상권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이 조선 사람들, 이 이민자들을 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공부 가는 걸 포기를 해. 그리고 가자마자 초등학교부터 다니셔. 24살 먹은 조선에서도 학교를 중학교까지 나오셨거든. 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 학교도 관둬. 내가 조선 사람들을 내가 개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조선 사람들이 아주 더럽잖아. 그 시대에는 내가 우리 잠비아보다도 더 더러웠어. 내가 사진을 계속 요즘 그 1870년대부터 조선을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 그거 보면은 정말로 청계천 뭐 이런 데 보면은 너무너무 더러웠어. 그러니까 청소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지. 그거를 가지고 안 선생님이 청소를 하기 시작해. 동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동네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해. 안 선생님이. 화장실도 뭐 우린 뭐 똥뚜간이라고 그랬잖아. 뒷간이라고 그러고 깨끗한 개념이 없지.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조선 사람들 막 내보내고 막 그랬다고 집 빌려주는 사람들이. 근데 안 선생님이 그런 계몽 운동, 개화 운동을 하면서부터 조선 사람들 괜찮다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리버사이드를 가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벼락 공부했다고 우리 애가가 그러는데 벼락 공부가 아니야. 공부 엄청 지금 많이 하고 있어. 리바 반성하는 거지? 아니 벼락 공부하는 애가 저기 USC도 가고 그 국민회도 가고 그래? 벼락치기 하는 애가 벼락치기 하는 애들은 그런데 안 다녀. 그 내가 샌버나디노에 저 우리 피정집이 있잖아. 근데 리버사이드가 샌버나디노가 주도야. 그러니까 샌버나디노 안에 리버사이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샌버나디노로 리버사이드로 오렌지 농장으로 가셔. 1904년에 오렌지 농장에 가셔서 오렌지 따는 거를 해. 오렌지를 따는 거를 하는데 막 35kg면은 35kg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어요. 35kg를 따야 돼. 35kg 따야 되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35kg. 들을 기운이 없으니까. 굉장히 무거워. 그거를 하루에 80자루를 따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대충 따는 거야 오렌지를. 근데 이건 나라 욕먹이는 거다. 정성스럽게 흠집 나지 않게 따는 거를 가르쳐. 그러니까 농장주들이 너무 좋은 거야. 농장주들이. 그래서 조선 이게 또 리버사이드가 미국사에서 최초의 한인 공동체가 돼요. 최초의 한인 공동체를 탄생을 시킨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리버사이드가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어. 그때 그 시대에. 왜냐면 오렌지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 동네 이름이 뭐지? 최초의 한인 공동체? 파차카. 파차카가 아니고 이거 파차파. 파차파. 왜 외우기가 쉬우냐면 파파. 그 차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파차파.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때 을사늑약 1905년에 생겨. 늘 을사늑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중근을 돈을 모아갖고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라.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갖고 1907년에 조선으로 들어와. 안중근 의사가 하도 안창호 선생이 설교를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안창호 선생을 자기 동네 초대를 해. 안중근 의사는 워낙 안창호 선생은 가난했고 안중근 선생님 집은 부자였어. 초대를 해갖고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그때 안창호 선생님 나이가 19, 20살 밖에 안 됐을 때거든. 근데 그걸 듣고 이거 미국 오기 전부터 안창호 선생님 유명한 연설가였어. 연설을 그렇게 잘했대.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누구처럼? 누구? 황창현. 그래도 이번에는 황창현이라고 황창현이라고 그래갖고 어쨌거나 하여튼 유명한 연설가인데 19, 20살에 그 연설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벽성조를 이렇게 하면서 이벽성조께서 1985년 자료마다 달라. 85년에 죽었다, 86년에 죽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1985년, 6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1984년에 이승훈을 83년에 아버지가 이동욱인데 서동사 그러니까 중국 사신으로 청나라에 갈 때 이승훈한테 그래 꼭 세례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이승훈이가 자기가 원해서 가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이벽성조가 가서 딴짓하지 말고 술집도 가지 말고 아무데도 가지 말고 북경 천주교를 찾아가라. 거기서 신부를 만나라.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천주교 관련 서적을 갖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 그리고 1호로 대한민국에서 1호는 이벽성조가 세례를 받지. 이승훈은 북경 가서 세례를 받고 1호는 이벽성조가 세례자 요한으로 세례를 받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빠져들어. 그런데 이벽성조를 공부를 하면요 정말로 매력적이에요. 이제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김범우 중인 김범우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양반은 다 그냥 훈방 조치하고 김범우는 마저 죽어. 중인들이 신분 차이니까. 그래서
아우, 신부님 어떻게 연도를 그렇게 잘 외우세요? 프랑스 혁명 1789년 이런 거 잘 외우거든 내가. 그런데 그 연도를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연도 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요즘 한국 그래요. 연도 외울 필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도를 알아야지. 나이를 알아야지. 그 문화를 이해를 하지. 그때 1789년이 한참 영국에서는 100년 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 명예혁명이라는 게 일어나. 왜 명예혁명이냐면은 모든 왕권을 왕이 모든 걸 쥐고 흔들었거든.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의회를 만들어. 그리고 왕은 왕이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의회 총리를 만들어. 그런데 왕이 그 권력을 빼앗기려고 그래? 안 그러잖아. 근데 왕이 권력을 놔.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혁명을 했다. 그래서 그게 명예혁명이야. 그게 명예혁명인데, 그러니까 1700, 그런 게 이제 유럽에 서서히 왕권이 약화되고 의회가, 민주주의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해. 근데 연도를 모르면은 명예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났고, 뭐 그런 거 모르잖아. 계몽주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해. 그러니까 연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이벽송조 얘기를 하려고 그래. 1780년대에 조선시대의 문화는 왕과 부모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리고 부모. 그래서 우리 조선 천주교 박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군 무부야. 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게 조선시대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안채, 그 다음에 사당이 있어. 그 다음에 사랑채. 안채는 부인이 사는 데고 여자들이 거하는 데야. 그 다음에 여기 사당이 집 중간에 있어. 그 다음에 사랑채. 이거는 남편이 머무르는 데. 지나다니면서 부모한테 절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효도는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부모의 명은 목숨을 바쳐서도 하는 게 부모의 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 막내 아들이 장군이야. 장군인데 천주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지위를 다 잃어버려. 장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양반의 지위도 다 뺏겨. 그러니까 너 배교하라고 그래. 근데 이벽송조 어떻게 배교를 해? 그런데 부모잖아. 효도를 해야 되는 나라잖아. 얼마나 반듯해. 그래서 이벽송조는 보름 동안 집 밖에 안 나오고 굶어 죽어. 대단한 거지. 그런데 뭐 이벽송조 시신도 뭐 무덤도 완전히 발견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이벽송조는 버린 거야. 그런데 1979년에 이벽송조 묘를 찾아내. 이벽이라고 묘비가 있었어. 그래서 찾아내갖고 시신을 딱 했는데 이가 새카맣게 죽어 있었대. 근데 그 경우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 확정돼. 독살 당했을 가능성도 그것도 나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참 나도 신학교 갈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나도 힘들더라고. 나는 근데 굶어 죽지는 않았고 나는 그냥 해고 싶은 대로 그냥 해고 살았지. 맞아, 조선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1907년에 귀국을 하셔서 이때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나 깜짝 놀랐어. 누가 영향을 받느냐면 여운형, 조만식,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연설을 듣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만나.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 돈이 있어야 된다. 나하고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 저는요, 우리 다볼교우 여러분들, 얘네들한테 말할 땐 반말해도 돼요. 학생들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제가 농사를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어 팔고 청국장을 만들어 팔 때 신부가 뭐하러 그러느냐, 설교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신부가 거지가 돼.
맨날 무슨 이 하고 싶은 피정집도 짓고 싶고 누구도 도와주고 싶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맨날 도와주세요. 그거나 내가 된장간장 고추장 만들고 상추 팔고 청국장 팔아갖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막 도와주잖아. 맨날 여기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저기 다니면서 도와주세요. 안 그러잖아. 그것도 나는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갖고 오렌지 농장에서도 기스 안 나게 하는 법을 가르쳐갖고 조선 사람들을 독립을 시키고 거기서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대줘. 하여튼 그 안창호 선생님 학교 세우고 인간관계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일 물론 집에는 한 푼도 보낸 적이 없대요. 그 안 헬렌이 다 벌어서 그 애들을 다 가르쳤대. 그런데 이 1904년에 공립신문이라는 거를 만들으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 신문이 중요하다는 거야. 신문. 그래갖고 500부에서 5000부까지 나중에 만들어. 근데 이게 500부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500부는 달라. 왜냐하면 신문이 한 부가 딱 들어가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읽어. 그러니까 500 동네에 신문을 배포하는 거지. 이때부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주시를 당해. 저 사람? 저놈? 이렇게. 그래갖고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이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을 해. 6발을 쏴. 안창호 선생이 연루가 돼갖고 끌려 들어가갖고 치조를 받고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면서 안창호 선생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자꾸 주목을 받으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올라가셔.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